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이번에 사업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사업을 하는지 또 제 집안도 좀 얘기를 하면서 제 집안 얘기를 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행복해지는 걸 정말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람입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봤더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강과 그 다음에 매력, 그 다음에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눕히니까 이렇게 나오네. 건강. 이렇게 되면 우리 집안을 좀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태어났겠죠. 그 다음에 큰형님이 있고 작은형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중동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환갑이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기억이 나요. 병수발을 2년째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걸 봤어요. 수발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수발이 힘들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20년 되셨는데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옆구리를 잡고 옆구리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가셔갖고 처방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다음날 또 아프시대요. 병원 가셨는데 췌장암 말기로 판단했어요. 부모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암으로 사망하신 거죠. 큰형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운동을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산에 갑니다. 야행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아침에는 또 조기축구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곰탕이 먹고 싶대요. 축구가 끝나고 나서 곰탕을 막 먹다가 푹 쓰러졌어요. 옆구리 잡고 119 실려갔는데 췌장암 말기. 그래서 6개월 만에 또 췌장암 말기로 사망을 한 거죠. 작은형 지금 살아 있습니다. 큰형 같은 경우는 60년생이고 작은형 64년생이고 제가 이제 68인데 64년생이 용띠죠. 근데 집에 상계동인데 집에 가보면 당뇨인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다 빠져 있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먹어요. 고집이 너무 세서. 근데 집에서 예전에 그랬대요. 삼형제 중에 장가를 제일 빨리 갈 사람은 나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두 분 다 장가를 하셨고 제가 장가를 못 갔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제일 좀 건강하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보니까 미팅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계속 습득을 했었어요. 학하고 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먹고 미팅을 통한 거. 글씨가 세워서 미팅을 통해서 저는 건강 정보를 습득을 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우리 역사 식물 영양소 단백질을 계속 섭취했더니 여기만 가서 여기는 좀 글씨가 있네. 섭취했더니 병원에서 항체가 생겼다고 판단이 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갔는데 위쪽이에요.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여기 상악동인데 보름이 있으면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약을 처방할 테니까 약을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안 나요. 그래서 이대병원, 마곡역에 있는 이대병원에 가서 수술료 날짜를 갔는데 10가지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기 검사를 하더라고요. 소변 검사, 피 검사, 무슨 인지원 다 하는데 나중에 담당 의사가 B형 간염이 계셨네요. 근데 항체가 생기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체가 생긴 일을 봤더니 꾸준하게 식물 영양소, 단백질을 섭취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를 안 해요. 그죠? 인스턴트 먹거나 반조리형 먹거나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퀸을 만나서 요리에 대한 맛과 즐거움이 새롭게 생겼어요. 퀸. 그 다음에 제가 바디키. 근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글씨를 좀 잘 써야 돼요. 바디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계속 체중 유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록 바디키를 해서 끝에 3개월 하잖아요. 끝에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를 먹어서 실패할지언정 1년에 한 번씩 바디키를 해요. 근데 그게 적정한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디키 인바디를 재보게 되면 항상 D자가 나옵니다. D가 나와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한 것과 그 다음에 80년대 식물 영양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항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퀸에 대한 맛과 즐거움, 그 다음에 바디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 대한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좀 부모님도 건강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미팅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저의 건강 정보 노하우가 아닐까 싶고 두 번째는 매력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다 쓸까요? 잘 써볼게요. 글씨 매력을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시인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분노, 오빠가? 증오, 험담, 우울증. 이게 누굴까요? 점이다. 저. 이렇게 보면 정신병자 같죠? 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애정결핍입니다. 누가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삐져.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안 갖지. 왜 나한테 이런 관심을 안 보여줘? 삐져요. 그러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또 험담하는 것도 즐겨해요. 그런 내 모습을 자꾸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쟤는 왜 이렇게 잘났지? 나는 뭐야?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랑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 그 짜릿한 쾌감을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미팅을 통해서 또 이런 배우고 학습하고 또 스폰서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쌓였던 것 같아요.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포용의 대상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제로거든요. 공감 능력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생기고 경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게 외모적인 매력도 있지만 정말 이런 내적인 성장이 정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런 우리 모임, 프리덤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으면 뭐가 없죠? 돈이 없죠.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제가 그 직장 생활한 지 새롭게 직장 생활한 지 5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자영업을 5년 동안 했었는데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1억 5천에 2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뭐 물론 현금 리더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돈 쓰기는 쉬운데 갚는 거하고 버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위에다 쓸게요. 아멘 있죠. 아멘을 하게 되고 아멘은 뭔가 봤더니 그거죠. 친환경 생필품 제조회사.
1959년에 설립됐죠. 1959년에 인간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팔지도 만들지도 않겠다 했어요. 제가 교회 예배 끝나고 다락방 모임 때 왜? 모임 때 모임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 중에 그 ESG 컨설팅 다니는 분이 계세요. 요즘 너무 바쁘대요. 의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ESG를 안 하게 되면 또 살아남기 힘드니까 그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서 지금 매출이 폭발됐대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회사랑 1959년도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다르겠죠, 근본이. 그래서 저는 또 자부심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생필품. 이 생필품을 소비하고 광고에 기여함으로써 현금으로 우리가 캐시백을 받는 거죠. 얼마? 3에서 35%.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저는 아메마트 전에는 다른 이마트나 이런 코스트코나 가서 썼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마트에 쓰십니까? 내 마트에서 현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구성하는 거 봤더니 마트에서 보니까 치약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가가 2,000원, 그 다음에 회사 이윤이 3,000원, 그 다음 광고 유통비 빠지는 게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1년도 기준했을 때 광고 유통부 유명한 연예인들이죠. 제일 많이 광고비를 가져갔던 그 연예인이 BTS라고 해요. 62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맥도날드 연결이 돼가지고 각종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0억 정도 추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위가 2021년도 기준이에요. 전지현이가 150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석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근데 이분들도 이게 밥벌이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이 돈이, 내가 치약을 10,000원 샀을 때 기업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업이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준다는 얘기죠, 광고비를. 근데 아메이는 봤더니 원가를 10,000원으로 치약을 보게 되면 3,500원의 원가의 실을 높여요. 3,500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아메이 제품은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메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 알아, 괜찮아, 좋아 하는 분이 계시고, 좋대더라는 분이 계세요. 좋대더라는 분은 아직 안 쓰신 분이야. 근데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 그만큼 생필품은, 아메이 제품은 그만큼 제 널리 제품이 좋다는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됩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도 회사에 마진이 있어야겠죠. 3,000원. 그 다음에 광고 유통을 하지 않고 3,500원을 기금으로 나눴다가 더 나은 삶을 필요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얘기죠. 비즈니스 기회를 주죠. 글씨가 잘, 제가 캘리를 속 배웠나 봐요.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데 어떤 비즈니스 기회냐? 자산을 구축해서, 자산을 구축해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인세 같은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 두 번째가 개인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되죠. 저는 그 꿈 중에 하나가, 아직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저 장학재단을 일단 설립하는 것도 꿈 중에 하나이고,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200만 원씩 매년 10년 동안 누가 준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얘기했을 때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저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상속세가 없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위부터 열심히 떠서 말이까지 했어. 다음날 제로야. 상속세를 어떻게 매길까? 못 매기죠.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 있는 거죠. 그리고 2년에서 5년 플랜이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 아메이는 친환경 생필품 제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소비를 하고
그럼 소비를 한 명 했을 때와 5명 했을 때와 소비 그 똑같이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소비를 한 명 했을 때, 저 혼자 했다. 한 명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1,200원이 있고, 그리고 4명이 했을 때는 51,000원. 그리고 7명이죠? 7명 했을 때 15만 원. 다 외우시는군요. 3,000원. 대단하세요. 25. 오. 25명 했을 때 얼마죠?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79명 했을 때는 4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몇 배가 될까요? 5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죠? 15배. 여기는 여기까지? 100배. 네? 100배. 100배. 여기 여기서? 400배. 398배. 네? 398배가 392배. 이거는 플러스 아니고 곱하기인데 바로 이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죠. 세계 제일 7대 불가사의 뭐죠? 복리. 복리죠, 복리. 복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네트워크가 막 커지는 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자유.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뭐 할 자유? 안 할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주고 싶어요. 근데 제 인생에 제 삶의 주도권은 저한테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그 삶의 주도권을 제가 찾아오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들었는데 지금 A70에 우리가 70주를 맞이했고 지금 그 비전 보너스 나오죠. 언제? 2027년. 네? 비전 보너스 나오고 8년에 하와이 가고 9년에 라스베가스를 가고 30년에 또 나오죠. 그러면 봤을 때 이게 7년 대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뭘까 한 단어로 생각해 봤어요. 잭팟이 아닐까? 잭팟이 아닐까? 왜냐면 우리 그 슬롯머신 땡길 때 777 나오게 되면 딱 땡기게 되면 그 잭팟 터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7로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김우정 리더님이 얘기하시는 게 7년 대운이래요. 이때부터. 그러면 정말 잭팟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잭팟 터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잭팟 한번 터트려 봅시다. 와.